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화폐금융론?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막 머리가 아파오고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되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수업은요, 그냥 막 딱딱한 이론만 파고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설계도를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첫걸음, 금융제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우리 경제의 심장부로 떠날 준비 다들 되셨나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금융제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엔 왜 나라마다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다 다르지? 이 궁금증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대표 모델을 비교해보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금융제도를 왜 알아야 하는데?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오늘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잡힐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금융제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돈이 남아도는 사람과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연결해주는 모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그냥 통장에 묵혀두면 그 돈은 말 그대로 잠만 자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은행에 저축하면 그 돈이 새로운 공장을 짓고 싶은 기업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돈이 한 곳에 고여 썩지 않고 경제 전체를 쌩쌩하게 돌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금융제도, 우리 경제의 심장에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은행, 건물, 증권, 거래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그러니까 법이나 규제, 심지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행 같은 것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거대한 금융 생태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나라가 다 잘 살고 싶어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전 세계 금융제도는 가장 완벽한 하나의 모델로 점점 비슷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학 공부하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게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자고요. 첫 번째는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작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한번 어떤 길이 만들어지면 사람이나 제도나 다 그 길을 따라서 발전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걸 옷단추에 비유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셔츠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단추들은 아무리 잘 끼워봤자 계속 어긋나잖아요. 이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풀고 다시 끼우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나라의 제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제도 보완성인데 이건 거대한 기계 속에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을 생각하면 쉬워요. 금융제도라는 톱니바퀴가 혼자 막 쌩쌩 도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법률 시스템, 기업 문화, 사회 관습 같은 다른 톱니바퀴들이랑 아귀가 딱 맞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서로 보완해주면서 함께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원리 때문에 세상의 금융제도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게 됐는데요. 이걸 비유하자면 바로 슈퍼맨과 배트맨의 대결 같은 거예요. 재밌겠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영웅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이죠? 왼쪽, 시장 중심 모델이 바로 슈퍼맨 방식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직접 돈을 구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아주 직접적이고 파워풀한 방식이죠. 슈퍼맨처럼요. 반면에 오른쪽, 은행 중심 모델은 배트맨 방식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스타일이죠. 배트맨은 초능력은 없지만 온갖 첨단 장비와 든든한 조력자 알프레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은행이 바로 그 알프레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 다른 슈퍼맨과 배트맨. 이 둘은 영원히 서로 자기 갈 길만 갔을까요? 에이, 설마요.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당연히 이 두 모델에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1980년대 이후에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면서 두 모델이 서로를 엄청나게 닮아가기 시작해요. 이때는 뭐랄까, 다들 결국 시장 중심 방식이 정답인가 봐 하면서 서로 막 따라하기 바빴어요. 이걸 대수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아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니었네? 한 가지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구나 하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거죠. 그야말로 드라마의 엄청난 반전, 플롯 트위스트였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핵심,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대체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이렇게까지 알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교재에 진짜 가슴에 확 와닿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 녹용이라도 내 체질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금융제도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온다? 글쎄요, 오히려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배운 개념 기억나죠? 경로 의존성. 우리나라가 걸어온 독특한 역사와 사회적인 상황, 이 모든 걸 싹 무시하고 저기 미국에서 쓰는 약이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그냥 막 가져다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에 딱 맞는 약은 뭘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한 학기 동안 함께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번 화폐금융론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힘과 눈을 기르는 거죠. 물론이죠. 이론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빠진 이론은요?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 사상 누각일 뿐이에요.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수업은 여러분에게 이론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을 모두 세워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과목이 막 마냥 쉽고 재밌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딱 정복하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거예요. 진짜예요. 뉴스에 나오는 온갖 어려운 경제 용어들 뒤에 숨어있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힘. 이건 뭐 거의 세상을 꿰뚫어보는 초능력 같은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그냥 경제 뉴스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하, 이게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살아가면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막 우리는 여행의 출발선에 섰을 뿐이에요.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지적인 모험 좀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에 벌써부터 막 설레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여행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